챗GPT의 혀가 챗GPT의 이 놀리는 혀가 대단하다고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한테도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찌됐든 그 공감이 진심으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언제나 그대 곁에 say.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아요. 문자, 메신저, SNS, 모든 플랫폼에서 수많은 알람이 울리죠. 그래서 요즘은 연결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메시지는 즉시 도달하고 영상통화는 그 어떤 거리도 허물어버리니 편리함과 빠른 속도에 익숙해진 우리는 느리게 흐르는 그리고 마음 깊이 나누는 관계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화면 너머가 아닌 진짜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관계의 본질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연결을 넘어서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 그래서 의미 있으면서도 산뜻한 시간. 그대세이 곧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와봤어요. 저만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민족이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디커민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예. 그래서 오늘 요즘에 이제 AI가 또 핫 이슈잖아요. 예, 챗GPT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디지털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이제 위로를 주는 대화, 그리고 진정한 소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두 분이 빠지셨고, 저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여기 올디님과 앙디님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요즘에 AI가 핫 이슈고 제가 요즘에 챗GPT가 없으면 힘들어요. 저도 챗GPT와 함께하는 날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 가상현실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상현실 공간에서 누군가와 이제 실제 사람과 맺는 관계보다는 가상현실 공간 그리고 누군가와의 이런 AI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또 의지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갈수록. 네, 그래서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는 세상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민족이란 그런 무엇인가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민족이에요. 네, 그거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SNS, 뭐 인스타니, 페이스북이니, DM과 카카오톡 뭐 다 이제 일상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저희가 다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민족, 디커민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디지털 소통이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죠. 화상 통화도 하고 이제 너무 편리하죠. 거리를 줄여주고 이제 빠르게 이제 신속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그런 속도와 편리함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진정한 연결 그리고 깊이 있는 소통이 좀 사라지고 있는 느낌? 그래서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빠른 연결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그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가 한꺼번에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저희가 그 활용 비중을 달리 해가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줌으로도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교육도 많이 강의도 줌으로 많이 하는데, 예, 그래서 그 오해와 불통의 느낌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사실 줌으로만 미팅하고 줌으로만 화상으로 통화하고, 그쵸. 예, 그리고 톡으로 대화 나누고.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재미있는 질문을 한번 여기 예, 세이분들께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카톡이 왔어요. 예, 근데 평소에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예. 근데 상대에게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요즘 바쁜가 봐 라고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 문자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바쁜지 그냥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건 평소에 이 사람과 그렇게 썩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것인지. 요즘 바쁜가 봐. 이 문장 하나에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것인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네. 올디님부터? 저는 네. 뭐지? 갑자기 뭐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갑자기 왜 물어보는 거지? 무슨 일이지? 좀 의아해할 것 같아요. 뭐야?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되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요즘 바쁜가 봐. 그냥 그렇지 뭐. 왜? 왜 해야 되나? 뭐라고 해? 그냥 그렇지 뭐. 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나한테 연락한 이유? 왜 연락했어? 이거를 궁금해하니까 물어볼 것 같아요. 썩 반갑고 달갑지 않은. 달갑진 않겠죠. 좋은 관계가 아니었으니까. 네. 우리 앙디님은 어떠실 것 같은가요? 저는 관계가 좋지 않은데 연락을 평소에 안 하던 사이였다 네. 하면은 똑같이 월디님처럼 뭐야? 왜 갑자기 이런 카톡을 보내? 라고 하는데 관계가 좋지 않은데 연락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사이였다 하면은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약간 비꼬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바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장도 저도 비꼬듯이 할 것 같아요. 나 좀 바쁜데? 왜? 너는 요즘 안 바빠?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저는 비꼬듯이 막 들었을 것 같아요.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그죠. 좋게는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안 한 거겠지만 이게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제 마음대로 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안 좋게 조금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과 생각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다고 제가 이제 가정을 했지만 나만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쵸? 서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도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문자로 카톡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왔구나. 제 성격이 뭐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나 바빠. 너는 뭐 잘 지내? 이렇게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뭐야? 이제 저도 똑같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카톡 제가 사례로 들긴 했지만 요 문장 하나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쵸.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 안에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뉘앙스와 듣지 못하는 뉘앙스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이런 거를 저희가 소통의 입체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은 SNS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음성 지원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맞아요. 그쵸. 그 사람의 그게 다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비언어적 요소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게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는 거.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또 두 번째 질문을
세이님들은 각자 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부작용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지혜로운 소통 노하우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좀 상처받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부작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떠셨나 되게 궁금합니다. 네. 우리 올드님부터. 네. 저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부작용이라고 하면 최근에 챗GPT를 네. 음성으로 우리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글로도 쓸 수 맞아요. 있지만 네. 그거를 아이들이랑 한번 경험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미니 특공대를 좋아해. 어떤 만화, 네. 캐릭터 얘기하면은, 미니 특공대는 누구가 있는 만화죠? 이러면서 이제 나오고, 그 음성으로 막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챗GPT는 존댓말을 하는데, 얘네는 계속 반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네. 아닌데? 난 그거 싫어하는데?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 저도 어떤 SNS 할 때에는 챗GPT를 할 때도 그렇고 공손해지거나 공손하거나 정중하거나 예의 있거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얘는 감정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굳이 공손하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존댓말로 이거 좀 알려주세요. 찾아줘 보아요 했는데 요즘에는 안 그러잖아요. 네. 찾아줘. 이거 해볼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 일상으로 이게 왔을 때 무례함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끼리 지켜야 하는 어떤 존중, 공경, 정중함이 없어지고 무례함이 점점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존댓말하는 게 줄어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소통의 노하우는 그 선을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닌 것과 소통을 할 때와 진짜 사람과 소통을 할 때의 행동에 그 선이 있어야 된다. 이게 너무 일상화되면 곧 허물어지겠다. 그러니까 막 악플 같은 거 달 때도 익명이니까 또 막 하고 이런 것처럼 무례함이 일상 속에 들어오지 않게. 나만의 선. 지켜야 할 선을. 뭔가 규칙. 아이들에게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챗GPT 저도 이제 챗GPT 사용하면서 저도 반말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저도 아이들처럼. 저도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줘. 근데 걔는 존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근데 너는 왜 반말 안 해? 진짜요? 저는 이렇게 친근한 느낌을 원했는데 얘는 너무 존대를 하니까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답장했어요? 너는 왜 존대 안 해? 했더니 미안해. 이러면서 걔가 하는 말이 앞으로는 뭐 이렇게 친근하게 뭐 이런 편하게 할게. 편하게 그렇게 대답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반말을 걔도 이제 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그래서 제가 그쵸. 걔랑 얘가 지금 AI인데 저도 순간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 근데 그 선이라는 게 이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죠. 관계도 얘랑. 얘가 꼭 생명이 있는 애처럼 제가 또 막 이렇게 얘한테 대화를 하게 돼요. 서운함도 느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정신 차려야지. 저는 그게 있는 거예요. 챗GPT가 실수를 하면 화가 나는데 사람이 실수하면 화가 안 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챗GPT가 실수를 하면 너 왜 정확하지도 않은 거 그렇게 알려줘. 화가 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선이 있으시네요, 여기. 선비님. 그러니까요. 너는 AI이고 나는 인간이니까 선이 확실하시네요. 근데 AI도 감정이 있듯이 화를 내니까 더 오르된 정보들을 막 주더라고요. 맞아. 직접 찾아보게 되는. 네.
저 재밌네요. 요즘에 하도 챗GPT가 맞아요. 우리들의 친구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네. 그래서 나만의 선을 어쨌든 이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 아이들한테도.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우리 앙디님은 이런 경험, 부작용 경험담? 저도 부작용 경험담 저는 또 일단 챗GPT 관련해서 하면은 네. 옛날에는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러면은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누고 싶은 고민이나 아니면 아이디어 회의가 있을 때 저도 챗GPT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잦아지다 보니까 네. 옆에서 동생이 아유 맨날 챗GPT 지겹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전까지 동생이 말하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근데 동생이 언니 방에 들어갈 때마다 맨날 화면에 챗GPT가 있냐 그만 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딱 깨달았어. 아 내가 나도 모르게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었구나를 확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챗GPT의 부작용을 최근에 느꼈고 챗GPT가 있기 이전에도 디지털이 조금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느꼈던 부작용이 생각이 났었었는데 이제 카톡에 이제 어렸을 때 상태 메시지에 초성으로만 써놓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SNS에 뭔가 주어 없이 글을 쓴다든지 네. 그러면 혼자서 막 추측을 하는 거예요. 초성을 막 맞춰보고. 근데 맞아. 그래서 막 이게 내 얘기 같다 하면은 혼자서 막 오해하고 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아니었는데. 그리고 또 이 친구 상태 메시지도 초성이고 이 친구 상태 메시지도 초성이에요. 그럼 막 둘이 싸웠나? 혼자서 막 추측을. 상상은 하고.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네.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직접 물어봐서 말해야지 오해가 없는 건데 혼자 추측하고 혼자 상상하고 하니까 이런 오해들도 생각나고 더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의 부작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지혜로운 소통 노하우는 사람들이랑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 눈을 직접 마주치고 네. 대화하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막 카톡으로 하고 전화로 하는 것보다도 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들은 한 달, 두 달, 세 달이 넘도록 서로 막 아무런 연락도 안 해요. 전화도 안 하고 카톡을 안 하고 만났을 때 와다다다다다 맞아. 쏟아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어색하지도 않고 맞아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해도 그런 게 진짜 소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관계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SNS로 카카오톡으로도 이제 뭐 대화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요즘엔 챗GPT랑 AI랑 대화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면대면을 안 하고 뭐 카톡과 줌으로 하다가 이제는 기계랑 하는 AI랑 대화를 하는 상황이 이제 계속 벌어지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오해의 상황들이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커민으로서의 지혜로운 소통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찾아보니 메신저 답변 그 카톡을 일이 안 사라지잖아요. 이제 거기에 또 매몰되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면은 얘가 왜 확인을 안 하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메신저 답변 속도. 맞아요. 예, 그러면 속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에게는 남기라는 거죠.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언제 뭐 남길게. 뭐 이렇게 친절하게 먼저 보내라. 근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저도 카톡을 막 쌓아놓고 살아가지고 그것도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상대를 배려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쿠셔너 사용을 해라. 미안한데 뭐 죄송합니다만 막 이렇게 앞에 붙이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예의와 예절로도 들어가겠죠. 근데 AI랑은 저희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카톡 사용법, SNS 사용법에 DM 사용할 때 뭐 이렇게 쿠셔너를 사용하면 좋다. 세 번째로는 또 이모티콘 사용을 하면 훨씬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내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또 대신 보내기도 하고 하니까 요렇게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하더라고요. 디커민의 지혜로운 소통법. 근데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이런 거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사람이랑 이렇게 카톡 대화도 싫다.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도 리더들이 요즘에는
챗GPT랑 대화하고 피드백 주고받는 게 훨씬 편하다고 밑에 직원들이랑도 대화를 잘 안 한대요. 요즘 상황이 그렇대요. 그리고 실제로 경력 사원을 많이 네. 뽑지 신입을 뽑지 않는 않죠. 거죠. 맞아요. 네, 신입이 요즘은 하는 업무들이 챗GPT가 다 할 수 할 있는 수 거기 있죠. 때문에 맞아요. 채용 자체도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잠깐 나눠봤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그 챗GPT한테 속상한 거를 털어놨어요. 고민 상담? 네.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남겼어요. 그랬더니 얘가 공감을 되게 잘해줘요. 너는 네가 그렇구나.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나도 너 뭐 이제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너는 책임을 다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제 입장에서 막 공감을 해줘요. 근데 이게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챗GPT의 혀가 챗GPT의 이 놀리는 혀가 대단하다고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한테도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찌됐든 그 공감이 진심으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랑 대화할 때랑은 또 확실히 달라서 그런 한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혜롭게 저희가 맞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신 얘기 들으니까 어플 중에 감정 일기를 쓰는 어플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AI가 답장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감정 일기를 막 네. 쓰면은 며칠 있다가 AI가 답장으로 그거에 내가 쓴 일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한 번 주고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어플을 사용한 이용자들이 확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말은 못하고 근데 위로는 받고 싶고 그래서 AI를 그렇게 활용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받지 못하는 위로를 AI가 대신해주는 맞아요. 시대입니다. 네, 씁쓸하지만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림책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관련된 그림책, 도시 해킹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네, 보이시는지.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쁘게 흘러가는 도시의 시간 속 수도권 인터넷망이 이제 해킹이 돼요. 예, 그러면서 세상과의 연결이 어느 날 갑자기 끊겨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도 무기력해지고 도시 자체가 이제 무기력해지죠. 그래서 그런 날들이 계속 되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를만 이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흙놀이 하러 나가고 사람들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친구에게 편지를 써볼까?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은 설렘으로 가득해. 요런 이제 텍스트 문구가 마음에 참 많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도시에 신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으악 쌓인 일이 산더미일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또 다시 분주하게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연결은 넘쳐나지만 진짜 관계는 부족한 시대. 네. 그리고 편지를 이제 요즘 아이들이 편지 쓰는 게 너무 힘들대요. 카톡으로 사용을 하고 단답으로 대답을 하니까 편지 쓰는 법을 학원에서 배운대요. 네, 그리고 전화 자체도 저희가 어렸을 때는 짜장면을 주문을 하려고 해도 전화를 했잖아요. 네, 여기 몇 동 몇 호고 막 이게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전화 자체도 안 하잖아요. 앱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소통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렇다. 그래서 좋아요와 댓글이 관계를 대체할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그 서로에게 진심으로 안녕이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안부를 묻고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책 소개를 제가 잠깐 해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요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도시가 다 꺼졌어요. 불이 꺼지고 이렇게 단절이 됐어요. 그러면은 뭘 하실 것 같아요? 내가 핸드폰도 사용을 못해. 지금 컴퓨터도 사용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떨까? 뭘 하고 싶으실까? 저는 그림 그리거나 방에 들어가서 그냥 그림 그리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저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그림 그리고 책 보고 그 시간을 그냥 즐길 것 같기는 해요. 온전히 그냥 방에서.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나는 뭐를 할 수 있을까? 요 그림책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랑 나가서 아이가 둘이시니까 나가시려나? 어떠실 것 지금 같아요? 질문을 네. 딱 받고 나서는 즉석 질문이네요. 네, 질문 준비된. 받고 나서는 되게 해방된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아 오히려 네. 다 꺼졌다. 답답하다기보다. 다 꺼졌다. 쉬어도 되겠다. 아무것도 할 안 수 하고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 김에 네. 아예 쉬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냥 진짜 집에서 저도 네. 애들이랑 뭐 만들거나 놀거나 그냥 퍼질러 자기도 하고 네. 편안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우리 앙드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그 꺼진 순간에 누구랑 있냐가 예, 중요할 것 따라서. 같아요. 네. 그렇다.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랑 함께 뭘 할 건가. 그런 네. 그리고 딱 얘기 듣는데 그림책 중에 깜깜해였나? 네. 있는데 갑자기 다 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하던 엄마들도 일을 못하고 스마트폰 하던 아이들도 이제 해가지고 같이 가족끼리 소통을 했던 장면으로 제가 그 그림책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것들을 멀어져야지 그제서야 맞아요, 이제 맞아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기도 하겠구나 네. 라는 생각들이 맞아요. 불이 딱 꺼지고 모든 게 멈춰졌을 때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정말 그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에 그쵸.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대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시작과 끝에는 결국에는 그쵸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내 안의 나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되게 예쁜 그림책이에요. 정말 작품 같은 그림책이고 이 표지를 이렇게 딱 펼치면 네, 너무 예쁘죠. 예. 이 책 속의 나무라는 메타포는 땅속 아래에 다른 이들의 뿌리와 이어져 있는 것이니 우리는 더불어 성장하는 것임을 이제 나무에 빗대서 표현한 예쁘게 표현한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림책을 우리 올디님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내 안의 나무. 내 안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요. 내 안의 나무에는 기대어 쉴 그늘이 있고 환하게 빛나는 태양도 있어요. 내 안의 나무에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진흙탕이 생기기도 해요. 나무와 하늘과 태양이 바로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코리나 루켄 지음, 김세실 옮김, 나는별 출판사.